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여당 내 탄핵 추진 선봉에 서면서 탄핵 정국에는 한층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부 기자와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잡은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탈당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센 수위의 발언이라면 탈당 선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탈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탈당 선언보다 더 수위가 높다, 파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내세운 이유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탄생에 전직 대표로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여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5%를 넘는 주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좀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도중에 이 최순실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탄생에 좀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에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던 게 비주류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본인이 나서서 현직 지도부를 대신해서 본인이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 김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 중에서 고전을 인용해서 백척간두 흔들리는 장대 위에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그때에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앞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로 보이는데요. 어제 김 전 대표가 저녁에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 당내외 인사들을 모두 소집해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탈당보다는 탄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 서명 작업이나 연판장 돌리는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이미 돌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 전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또 주목할 만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탄핵을 추진하고 탈당은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탄핵에 집중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당이 바뀌지 않고 한계점에 오면 그때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탄핵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박계가 이를 조금 방해하거나 조금 자제시키려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탄핵에 함께 동참하는 의원들과 함께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 투표를 전후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제 회견에서 봤을 때 극단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탈당 이후에 어떤 다른 행보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 또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좀 얘기한 상태였잖아요. 탄핵에 집중하는 만큼 앞으로 비박계 탈당은 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비박계가 탈당을 한다 안 한다, 분당 수준의 길을 갈 것이다 말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실제로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지금 당을 좀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책임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지도부를 포함한 친박계인데 우리 비주류가 굳이 당을 나가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주도권을 좀 내주고 나갈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탄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소지, 좀 마음 편하게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어 왔던 것인데 어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할까요? 정리를 좀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와 같이 당에서 안에 남아서 탄핵을 추진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정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흐름대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어제는 원내에서는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는 않았고 예. 원외 인사들이 조금 탈당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당분간은 당 내에서는 추가 탈당 움직임은 좀 소강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탄핵의 깃발을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국회 탄핵안의 국회 가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네, 일단 어제 예. 김무성 대표를 만났던 인사들을 보면 정병국, 나경원, 강석호, 권성동 의원 같은 비박계 중진들하고 예. 또 친박계에서는 한선교 의원, 또 이학재 의원 등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어제 자리에 모였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는 한 30-40명 정도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의 어제 선언으로 그동안 그 여당에서는 탄핵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비상시국회의라고 하는 비주류 중심의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근데 구심점이 좀 부족하다.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어제 조간 보도에서도 전수조사 결과들이 좀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요. 예. 여당에서는 한 30명 안팎 정도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좀 기습적인 발표로 야당은 좀 허를 찔렀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어제 발언이 탄핵 정국에 좀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 두 야당이 초안을 작성해서 문구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좀 돌입을 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대표의 긴급 회견과 함께 또 어제 또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낸 게 알려졌잖아요. 네. 과연 무슨 이유로 사표를 냈느냐 이 진위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표를 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를 공소장에 네. 예. 그 표기를 했고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 장관이 또 사표를 낸 것이 지난 21일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고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겠다 입장을 밝힌 이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법부를 총괄하는 어떤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예. 느끼고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다른 네. 상황이잖아요. 예. 김 장관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법무부 장관을 해왔고 이런 사태에 도의적 책임, 어떤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이 된 지 3주 정도 됐고요. 임명장을 받은 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 사태에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게 조금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경 수석의 얘기는 어쨌든 김 장관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 심리적 부담 같은 것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검찰이 다음 주 29일까지를 대통령 대면 조사 데드라인으로 이제 정했죠. 그리고 네. 특검도 다음 달 초면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좀 잃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만약에 정말 사표를 수리해서 예. 그렇다면 이제 후임자를 찾기도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방어막을 잃은 상태로 특검 수사나 어떤 탄핵 정국을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청와대는 그 사표 반려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어떤 내부
청와대 내부 분열의 그 시점이 아니냐,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 모드로 전환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막을 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영국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재경 수석은 끝까지 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표 반려 방침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즉각 반려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려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 반려도 수리도 하지 않는 이 상태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급박해지는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